안녕하십니까. 논문 읽어주는 여자로 다시 돌아온 이지피지 행동분석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논문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간만에 논문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잡다한 이야기들을 좀 수다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라디오다 생각하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전문 지식은 물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논문은요, 이것이고요. Matrix Training of Pre-Literacy Skills with Preschoolers with Autism. Matrix라고 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매트릭스? 맞습니다. 저도 영화 보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 매트릭스가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 그렇지만 ABA 학도로서 ABA 외골수로 이 매트릭스가 아니라 다른 매트릭스 트레이닝을 말해볼까 합니다. ABA는 상당히 잘 와닿지가 않고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꽤 많은데 이 매트릭스 트레이닝은 일단 이 용어에서 합격이에요. 멋있어. 이 논문을 직접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매트릭스 트레이닝에 대해 찾아보시거나 하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쉬운 듯 어려운 듯, 알 것 같은 듯 모르겠는 듯. 참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논문은 제 이지피지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요. 원하시면 가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역시 또 용어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떠들러 왔잖아요. 복잡한 용어들을 그래도 잠시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좀 공부한 것 같고 전문 지식을 접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이 매트릭스 트레이닝은 Generative Learning에 속하는데 그게 뭐냐? 뭔가를 한 가지 가르치면 내가 가르친 게 아닌 다른 기술들도 습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그런 상당히 이상적으로 들리는 그런 거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는 Behavior Cusp, 중심축 행동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매트릭스 트레이닝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우리가 매트릭스 트레이닝 에 관련한 자료들을 찾다 보면 접하게 되는 또 다른 어떤 정신없는 용어로 Recombinative Generalization 이라는 게 있는데, 직역하자면 재결합, 일반화? 구체적인 예로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빨간 네모, 파란 세모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빨간 세모를 내가 안 가르쳤는데 하네? 이게 Recombinative Generaliz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쉽게 말해 매트릭스 트레이닝의 결과인 셈이죠. 매트릭스 트레이닝이 효과적으로 잘 작용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공짜 좋아요. 매트릭스 트레이닝은 이렇게 하나를 가르치면 내가 안 가르친 여러 가지를 공짜로 배우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아주 구미가 당기는 좋은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씩 언제 전부 다 가르치고 앉아있냐. 너무나도 큰 산이 내 눈앞에 이렇게 딱 있을 때, 이런 기분일 때 이거다 싶을 수 있겠습니다. 치료에서의 효율성, 시간 절약이 된다는 부분이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이 매트릭스 트레이닝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비법을 알려드리죠. 네모를
잘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네모, 그러니까 이 표는 오늘 저희가 볼 논문에서 사용한 건데요. 이제 이것보다 훨씬 쉽게, 우리는 이제 처음 접하는 거니까 훨씬 쉽게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겠네요. 일단은 두 가지의 개념, 두 가지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게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한쪽은 색깔, 한쪽은 탈 것이라고 해볼까요? 빨간, 파란 있고 아래로는 자동차, 배 이렇게 해보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르치고 싶은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네모가 되어야 하는지 계획을 합니다. 최소 2x2는 되어야 하겠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나갈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네모들의 모든 조합, 그러니까 빨간 빨간 자동차, 빨간 배, 파란 자동차, 파란 배, 이거를 다 가르치느냐? NO! 그럼 시간 절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이게 네모가 크다고 하면은 이렇게, 아니면 지름길이 어딥니까? 대각선에 있는 네모만 가르칩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가르쳐 나갈 때 모든 요소들을 적어도 한 번씩은 모두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르치지 않은 나머지의 네모들, 나머지의 조합들도 알아서 많이들 하게 되더라 하는 게 바로 이 멋진 매트릭스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논문을 그러면 이제 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앞이 너무 보이지 않는 관계로 안경을 먼저 좀 바꿔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친숙한 이지피지 행동분석으로 돌아와서 논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자폐진단을 받은 4세에서 5세 4명의 아이, 맷, 렉스, 트레이, 니나였습니다. 아이들의 자세한 수준은 논문을 보시면 알 것 같고, 우리는 한 명만 살펴보면 맷은 백인 아이로 라이터 R, 한국판도 있습니다. K-라이터 R이라고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 이 검사에서 IQ 91 나왔고, 바텔 발달 검사에서 의사소통 부분 21에서 22개월로 나왔다고 합니다. 도움을 좀 주면 한 단어에서 2단어로 된 문장을 말할 수 있었고, 인사하는 거, 이름에 반응하는 거에는 지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래와 턴테이킹 하는 거, 사물, 그림 인식하는 것들, 그리고 네 아니요 질문에 대답하기에서도 지연을 보였다고 합니다. 작은 방에서 실시했고, 종속변인 볼게요. 종속변이는 열심히 내가 가르친 대각선 칸의 반응들, 그리고 내가 가르치지 않은 대각선이 아닌 다른 칸의 반응들도 역시 이 둘 다를 확인해 봤죠. 관찰자 간 신뢰도 좋고, 실험 디자인, 멀티플 프로브 디자인, 어크로스 비헤이비어, 사전평가, 사후평가 있었고, 또 베이스라인, 트레이닝, 유지 단계로도 나눠집니다. 아이랑 만날 때마다 항상 프로브는 했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랑 유지 때는 프로브만 하고, 이 트레이닝 때는 프로브를 하고 나서 연이어서 가르치기를 했습니다. 매트릭스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위에는 무슨 이런 그림들, 그리고 세로로는 행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지시가 이렇게 되죠. 양파에 도장을 찍어라. 스케이트보드에 밑줄을 쳐라. 이게 뭐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워크시트, 학습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이런 걸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게 얘네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의견이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일단 논문에서는 이 타겟 행동들에 대해서 사회적 타당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치료사, 학교 선생님, 뭐 엄마 등등 아이의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이런 실험이다 설명을 하고 비디오로도 보여주고 하면서 질문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이게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괜찮다고 너 생각을 하니? 하니까 이라고 한 거죠. 참고로 여기서 선택한 그림들과 행동들은 아이들이 모르는 것으로 골랐고 이걸 모르는지 아는지 너가 어떻게 알아? 이것도 확인하는 절차를 다 거칩니다. 논문을 직접 보면 절차 신뢰도도 체크를 했고 해서 되게 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잘 썼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하게도 정말 디테일하게 다 어떻게나 세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는지 이렇게 너무 다 설명을 하면은 사실 읽을 때 좀 성가신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게으른 거고 저자분들께 정말 감사한 겁니다. 간혹 어떤 논문들은 이제 땡땡 프로그램을 실시했어. 그래서 그랬더니 되게 좋았다 하고 굉장히 간략하게 아무 말을 안 해주는 듯한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러면 읽기는 되게 편한데 내가 이거를 따라서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에 비해 이 논문은 읽어보면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정말 잘 기술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일주일에 5번 만났고 트레이닝은 11분에서 13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대각선 칸을 열심히 가르치고 기준에 따라서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대각선이 아닌 다른 칸들을 한번 이제 시켜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고 훈련을 하지 않은 안 가르친 칸의 반응이 50% 이상으로 그러니까 안 가르쳤는데 반타작 이상 하네? 꽤 하는데? 하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계속 전진. 그런데 그보다도 더 낮게 나왔다. 그러면 다른 칸을 더 가르쳤습니다. 이제 다른 칸을 랜덤하게 골라서 가르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가르친 칸들을 여전히 반타작도 못하네? 이렇게 이래 영 시원찮으면 이제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칸을 골라서 더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 대체로 좋습니다. 표는 직접 보세요. 저는 간략하게만 2명의 아이는 대각선만 가르쳤는데 뭐 다른 것도 굿. 근데 다른 1명의 아이는 다른 칸들도 몇 개 좀 가르쳐야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거의 오케이. 그러나 마지막 1명 우리의 니나는 열심히 다 가르쳐야 했다는 그런 참 이렇게 정직하게 가르쳐야 했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듯이 이 매트릭스 트레이닝은 모든 아이들한테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성향 자체가 일반화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기본적인 지식 따르기가 아직 안 된다든지 뭐 행동 문제가 크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적절한 훈련 방법이 아닐 수 있죠. 매트릭스 트레이닝은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쉽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색깔 모양 아니면 색깔 물건 조합 같은 이런 언어적인 부분을 접근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하고 논문에서처럼 청자 능력에 관한 기술들도 가능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꼭 언어적인 기술에만 한정되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다른 논문들을 보면요. 여기에서는 놀이 기술을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해서 무려 3D 매트릭스로 가르칩니다. 3D면 네모를 더 잘 그려야 돼요. 이게 3D가 되려면 이제 2가지 개념의 플러스로 1가지가 더 추가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3D면 대체 몇 가지 조합이 되는지도 굉장히 헷갈리고 이걸 논문 페이지에 어떻게 그려줬을까 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과
이거를 논문으로 썼다는 거는 프로브를 이제 거의 다 했다는 걸 텐데 그 많은 프로브는 언제 다 했을까 하는 그런 오지랖 넓은 그런 걱정이, 남 걱정이 제가 하네요.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공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 이지피지 행동분석과 논문을 읽어보고 매트릭스 트레이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으면 계속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였다 느끼시면 주변 치료사 선생님들께도 널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